도시 얼굴은 영국의 산업도시 리버풀하고 맨체스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리버풀하고 맨체스터는 잉글랜드의 산업도시이고 근대 산업혁명에서 시발점이 된 도시였죠.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시점이 많이 듣죠. 요새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 1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산업혁명이 대략 언제쯤 일어났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성호 대표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산업혁명이 언제쯤 일어난 시기입니까? 대략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외울 필요도 없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일어났나 우리 전지영 대표님 아실 것 같아. 대략 그렇죠. 정확하게 1760년부터 1820년 약 60년 동안 일어난 걸 우리가 산업혁명에 일하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봉건제도였잖아요. 그 귀족과 그죠? 농민과의 어떤 봉건제도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배경은 세 가지죠.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다. 방직공장, 옷을 만드는 방직공장의 기술이 발달했고, 두 번째로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달해서 그 기관을 이용했고, 세 번째는 석탄을 떼던 걸 갖다가 이제 숯을 쓰던 걸 석탄으로 바꾸었다.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거죠. 그게 제1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매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어디서 했느냐? 바로 맨체스터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 산업혁명의 근원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우리가 리버풀이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비틀즈의 고향이죠. 그래서 비틀즈의 고향이 아까 여러분 오실 때 음악을 틀어드렸지만 그 비틀즈의 성지죠. 당시에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버풀이라는 도시는 지금은 비틀즈의 도시, 축구의 도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버풀에는 유명한 축구 리버풀 FC하고 에버튼이라는 축구팀이 있고 또 맨체스터에는 또 두 개의 축구팀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박지성이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지금 세계적인 명장 펩 디오르 갈란가요? 그 감독이 이끈 맨시티라는 팀이 있죠. 이렇게 축구의 어떤 고향이고 산업의 도시로서 상당히 유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영국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 네 개의 도시를 이루는데 그 잉글랜드에서의 수도는 전체적인 제일 큰 데는 바로 런던이겠지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도시는 리버풀과 맨체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버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은 여기 보신 대로 비틀즈의 도시다. 비틀즈 하나 가지고 3천억 원을 연간 번다. 비틀즈 하나.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비틀즈 축제를 해요. 그러면 약 30만 명이 옵니다. 그 축제를 매니아들이. 우리 같은 방탄소년단의 기간이 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오듯이 그걸 만드는 거죠. 비틀즈의 도시다. 리버풀은 축구팀의 고향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국에서 지금 실제 현재 프리미어 리그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K리그라고 그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지금 리버풀 팀입니다. 그 다음에 락 음악의 중심지에 있죠. 1950년대에 조선산업이 쇠퇴하면서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죠. 그런 그 실직되고 그 실직된 자녀들, 청소년들 중에서 락 음악이 발달했고 그 음악이 진화된 게 아이들이 바로 비틀즈라는 우리 존 렌을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창고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른 게 지금의 비틀즈가 된 역사가 있다.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맨체스터, 맨유 FC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박지성 선수가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축구의 고향이지만 사실 세계 최초의 산업도시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방직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가디언의 도시라고는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에서 살아보시거나 영국에 런던에 가시면 더 가디언이라는 잡지를 들어보신 분 여기서 들어보셨죠? 어떤 잡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에 좀 계셨으니까. 그냥 타임도 있고 많죠. 파이낸셜 타임스도 많이 보는데 이 신문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르긴 한데 약간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달라요. 근데 성향이 달라요. 이 더 가디언은 약간 노동을 대변하는
잡지고 상당히 전문적인 잡지입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잡지. 그냥 자본가들이 나빠, 막 그런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고 노동 정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판에 앞서 비판을 위해서 그게 대안이라는 걸 꼭 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올 때. 그래서 저도 이제 행안부 정책자문위원이지만 막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비판만 많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더 가디언은 정말 그 영국의 대부분 중산층 사람들이 어떤 좀 깨어있는 오피니언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신문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영국을 어떻게 변화시킬게요. 근데 그 신문의 본사가 바로 맨체스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맨체스터하고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맨체스터는 영국 전체에서 중부에 있습니다. 리버풀, 맨체스터, 런던이 아래쪽에 있고 웨일즈라는 내 수도가 카디프라는 항구가 있고 여기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가 북아일랜드의 수도고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의 수도는 바로 에딘버러가 되겠습니다. 지형상을 좀 아시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맨체스터하고 리버풀의 주요 특성은 영원한 라이벌 도시다. 뭐 좀 이따 설명을 뭐 드리겠지만 그 라이벌인 도시는 이 1760년부터 1820년까지 일어났던 산업혁명의 거점이었던 맨체스터가 모든 상품을 다 생산을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수로가 발달하지 않아서 리버풀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해외 수출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1802년도에 노예제도가 폐지됐지만 그 당시에 세계의 전체의 무역량의 물동량이죠. 선박을 싣고 바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식민지를 상당히 영국이 개척할 시기니까. 또한 영연반 국가라고 하죠. 커먼웰스라고 하는 영국의 어떤 가치 있는 뭐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의 또 모든 무역 항해도 해서 전 세계의 무역량의 거의 40에서 50%가 리버풀에서 수출을 했어요. 왜? 생산을 맨체스터에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 아니었고 리버풀이었죠. 그러니까 리버풀이 런던을 다 먹여 살린 거죠. 돈을 벌어가지고 그만큼 하고 도시 재생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바뀌었다. 이런 새가 지지 않는 나라의 빅토리아 여왕 때 그 영국에서 제1,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독일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죠. 리버풀만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폭격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1950년 이후에는 이제 다른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했던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그런 노동자들이 하는 산업들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 도시는 죽어가는 도시가 되죠.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급기야는 70만에서 30만까지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죠. 산업화도 쇠퇴하니까 다 런던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리버풀이 이제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재생이란을 하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도시 재생을 할까 연구를 한 끝에 우리는 문화로 승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정책을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약 30년간 뭐 어떤 아이디어를 한 번 내서 내년에 하자. 그 단기적인 정책이 한 약 20여에 30년간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비틀즈였다는 거죠. 그래서 비틀즈 거리도 만들고 비틀즈 뭐 펍을 재현시키기도 하고 비틀즈 스토리 뭐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하고 결국 비틀즈 축제 페스티벌이라는 것 같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에서 전 세계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걸 만들어서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이끌었고 또 축구 또한 그 리버풀 FC나 에버튼이나 FC가 영국에서 상위 클럽의 축구팀을 이뤄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성공한 도시로 지금 변모했다를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죠. 그래서 영국은 뭐 여러분 아시니 갖다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약 6천만 명, 7천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이고요. 나라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하고 현재 보리스 존슨이라는 총리가 지금 이끌고 있고 항상 영원히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죠. 토리당과 그 당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약 GDP는 약
4만 불 정도 되고요. 현재는 이제 제일 영국의 이슈는 이제 저거죠. 브렉시트죠. EU에서 나가냐 안 나가냐. 그래서 우리 지난번 투표를 해서 나가자. 나이 드신 분들이 위주로 젊은 애들은 우리 EU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국이 만약에 브렉시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된다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무역용어로 FTA라고 하잖아요.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 자유 경제 지역 속에서 벗어나니까 관세가 높아지겠죠. 배타적인 관세를 부여하다 보면 영국이 상당히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국이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의 중심지인 회사들이 지금 벌써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로 많이 옮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편입어서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 계속 여러분 아시겠죠? 700년간 잉글랜드와 애증 관계가 있어서 계속 독립을 외쳐왔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북해 유전도 있는데 독립하자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영국은 이렇게 브렉시트를 중심으로 상당히 혼란의 상태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영국의 주요 도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국을 자주 가시기 때문에 런던이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가 버밍엄. 버밍엄은 이제 런던에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컨벤션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NEC, 내셔널 익지비션 센터에서 여러분 무슨 컨벤션 그런 전시회가 많이 열리는 도시고, 세 번째가 이제 글래스고, 그죠? 맥킨토시와 또 산업의 도시죠. 아담 스미스를 배출한 글래스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리버풀. 자, 여섯 번째가 맨체스터. 자, 리버풀의 그 뜻을 아시는 분 여기 계실 거야.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 내가 오늘 선물 드릴게. 리버풀이 뜻 이해영님이 아실 것 같은데 알려주셔야지. 네? 뭘 잊어먹었어요? 안 알죠. 자, 리버풀은 리버라는 게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LIVER. 원래 의학용어로는 간이죠, 간 사실. 근데 옛날 고대 영어로 리버라는 게 그 진흙에, 그다음 풀이 웅덩이죠. 우리가 풀장 간다 그러잖아요. 진흙의 웅덩이를 얘기하는 걸 이게 리버풀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브리스톨 남쪽에 있죠. 있는 도시고, 맨체스터. 오늘 이 맨체스터도 약 비슷하죠, 상당히. 이런 두 도시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역사는 지난번에 스코틀랜드에서 했었고 또 내년에 런던에 대해서 다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슈를 좀 보면 1650년에 시민들에 의한 혁명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당시 1666년에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 당시에 이제 런던은 목조 구조로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화재가 돼가지고 전부 불이 탔한 거예요. 거의 90%가 런던 대화재로 건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그 건축가가 이제 나무로 짓지 말고 돌로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런던의 도시는 다 돌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돌로 그 당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라고 그래서 명예혁명이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사이가 되게 나빴지만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왕이야, 튜터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엘리자베스 왕이 돌아가시자 그 후손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잉글랜드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6세를 데리고 와서 통합적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을 하죠. 그게 이제 그 왕조가 시작됐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찰스 1세였는데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고등학교 들어봤을 거야. 크로멜이라는 사람. 그 크로멜의 어떤 재정 정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왕의 권력이 세니까 크로멜이라는 이제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왕을 이제 처단하고 자기가 이제 왕의 행사를 했죠. 그래서 찰스 1세, 2세 처형당하고 크로멜이 집권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이후에 크로멜도 사후에 자기가 원래 전통적인 왕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고 제임스 2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임스 2세가 모든 의회에서 세금을 거둘 때 투표하든지 이런 걸 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된 제임스 2세를 갖다가 명예혁명인데 의회 민주주의의 첫 번째 성립이 됐다는 게 의의를 갖습니다. 그동안은 전 세계가 왕권에서 왕에 의해서 무조건 왕이 지시한 대로 했지만 이제는 왕이 마음대로 못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뭐 어떤 정책을 피는 의회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7년도에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통합해서 그레이트 브리튼이 됐고, 빅토리아 여왕 때에 해외 식민지를 확대했고요. 지금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의 9세인가요? 거의 100수를 누시는 여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 북해 유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쭉 가다가 런던에서 하계올림픽 2012년 열렸고요. EU에서 지금 탈퇴해서 현재 파이널 D를 지금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풀을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흙과 물 웅덩이가 합쳐진 이름이다. 약 인구 50만 명이 사는 잉글랜드의 중부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황폐한 공업 도시에서 문화 수도로서의 재생을 성공을 했다. 그래서 말씀드린 리버풀은 런던보다 부유했고 대영 제국은 리버풀 덕에 가능했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비틀스 멤버의 고향이고 또 대서양의 타이타닉호의 본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에. 물론 처음 출항은 벨파스트, 그러니까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그 수도에 H&W 할렌 울프라는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첫 출항은 본사는 여기 리버풀이었고 여기서 사우스햄프턴에서 승객을 몰고 여러분 아시게 1912년도죠. 미국 가다가 배가 침몰한 그 타이타닉이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내야겠네. 타이타닉호에 선물이 있습니다. 영화가 나온 연도. 1번 1999년, 2번 1998년, 3번 1997년, 4번 1996년. 사지선다형입니다. 정답. 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품, 이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판매. 영국에 혹시 여러분들 가시면, 런던에 가시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린이 백화점이 있어요. 모든 세계 어른이 이 백화점에서 헨리스라는 걸 뭘 사고 싶어 해요. 거기서 파는 쇼핑백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고 갈 때마다 나는 어린이가 우리 아이들이 뭐 다 청년이지만 항상 사요. 뭘 잔뜩 사. 뭐 내 조카가 됐든 누구 주려고. 하여튼 내가 한번 나중에 런던 가시면 잘 모르시는 분 계신데 꼭 저 헨리스라는 그 백화점에 가셔서 재밌는 것도 한 6층 정도 돼 있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백화점. 서울에도 그런 거 하나 만들고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리버풀도 이제 아까 제항만으로 성장을 했는데 1830년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있는 이제 철도가 개통이 되는 게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철도가. 그죠? 그동안은 뭘 끌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철도에 더 많은 양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저주라고. 맨체스터에서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철도를 통해서 리버풀 한국까지 가서 리버풀에서 해외로 수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의 행위가 제조하는 거 말고 물류하고 디스트리뷰션하고 하는데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 리버풀에 일어나니까 리버풀에 돈이 모이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체스터 사람들 배가 아픈 거야. 우리가 물건은 다 만드는데 돈은 저쪽에서 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체스터하고 리버풀하고 운하가 있어요. 운하가 있습니다. 조그만 강이 있는데 운하를 뚫어서 바로 배가 맨체스터로 들어오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 맨체스터 입장에서 우리 항구에 물건을 직접 저 세계로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럼 리버풀을 안 거쳐서. 그럼 리버풀은 어떻게 됐죠? 망한 거지, 리버풀은.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람들은 왼수지간이 됐죠. 지금도. 쉽게 얘기해서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의 관계처럼 바로 옆에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맨체스터 항구에서 모든 물품을 바로 다이렉트 수출해서 리버풀이 경제가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하나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까
축구의 고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계적인 축구팀은 원래 선수가 잘하면 스카웃을 하잖아요. 돈을 더 주고. 이재복 선수가 잘하면 내가 100억을 주고 데려오는데 1964년 이후에 한 번도 양쪽이 트레이드 된 적이 없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죠? 지금 지난 50년간 선수 잘하면 데려오고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트레이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그런 라이벌적인 리버풀과 맨체스터가 그런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폭격을 받아 도시가 폐허가 됐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테이트 갤러리라든지 노예 박물관이라든지 머지사이드 뮤지엄이라든지 다양한 비틀즈 스토리를 만드는지 통해 가지고 2008년도에 드디어 유럽의 문화 수도로 지정이 돼서 성공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는 2008년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된 것이 그 당시 모토가 더 월드 인 원 시티, 그죠? 하나의 도시로 세계를 만든다 해서 공공건축과 성공의 성당도 여러 가지 보존과 건축 정책을 피웠습니다. 이 옛날의 리버풀 사진이고요. 그래서 리버풀의 도시 재생은 뭐 여러 가지 뭐 논문도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요약하면 그쪽에서 도시 재생을 지속 가능해야 된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느 단기적인 정책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건축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지속 가능성이 좀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평등해야 된다. 왜냐하면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데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민자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노예 제도가 1802년까지 있어서 지금 가시면 노예 박물관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모든 노예들은 일단 집결을 리버풀에서 하는 거예요. 딱 집결해가지고 어디로 가? 뉴욕으로 가든지 보스턴으로 가든지 그렇게 카나다로 가든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 그런 이민자 그런 다국적계 국적이 많기 때문에 평등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인 포용성 같은 참여고 시민정책 참여입니다. 리버풀에서는 그런 정책을 할 때 60%가 시민이 참여를 해서 한다고 그래요. 우리 거꾸로죠. 저도 뭐 지금 현재 남양주 도시계획위원 뭐 하고 있지만 뭐 시민들의 의견을 받지만 정책에 끝까지 참여하는 건 좀 떨어지죠. 그러나 시민들이 60% 정도 정책을 참여해요.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정책을 수행하는 거죠.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받아서 그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우리 좀 상당히 민주적인 거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최고의 가치를 실현한다. 이게 리버풀의 도시재생 철학이 되겠습니다. 리버풀 도시재생의 3단계는 아까 말씀을 드린 걸 좀 더 요약하면 1단계는 황폐해진 역사문화재 재이용을 통해야겠다. 그래서 축제 같은 걸 열죠. 그 다음에 갤러리도 만들고 2단계로 이제 2010이니까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 수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유럽의 문화 수도 하면 뭐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럽의 대표적인 수도니까. 세 번째로 이제 지역성을 살려야겠다. 이제 우리도 이제 문화도 사람도 많이 오니까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를 이제 우리 동네에 어떤 어려운 네이버후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야겠다. 그런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세계 유적 지구로 선정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피어헤드라고 보면 산미신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아름다운 빌딩을 져서 이 리버풀의 항구 도시를 재생을 해야겠다. 이 도시를 우리가 피어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제 도시들의 설명을 했는데 이 산미신이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서 리버풀이 살아있다 하는 걸 도시재생을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버트 독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리버풀 하면 도시재생, 뭐 도시 개발하면 제일 많이 핫하게 떠오르는 데가 바로 여기죠. 알버트 독, 그죠? 알버트 독에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알버트 공에 의해서 1846년에 오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버트 독이래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1981년에 재생을 시작해서 오피스 창고를 재생해서 해양박물관, 뭐 테이트, 뭐 갤러리 등을 통해서 리버풀의 경제 부활을 알렸다 합니다. 그다음에 리버풀 원 프로젝트인데 바로 이 앞에 지금 아까 여기가 피어헤드라는 데고 이쪽이 알버트 독인데 바로 앞에
약 5만 평 정도 됩니다. 5만 평의 상업 공간을 만들어서 영국에서 제일 큰 야외 쇼핑센터를 만들기 시작하죠. 원래 없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콘텐츠를 만들었어. 우리가 말씀드린 브루클린의 덤보처럼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모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호텔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맛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래서 만든 게 리버풀 원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6개의 스트릿을 통해서 각각 특색이 있는 샵들을 갖다가 좀 넣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올해 같죠, 올해. 리버풀 원이라는 아이들이 노래를 해서 뭐 구호 활동 같은 걸 좀 하더라고요. 이게 모래 전경입니다. 그 중간에 이거 재밌던데, 슬라이드 인투 썸머. 꼬마가 여기서, 이게 쇼핑몰인데 쭉 내려와서 얘가 내려오더라고. 긴 쇼핑몰에. 뭔가 이게 뭐 예술 장식품은 아니지만 예술 장식품이기도 하고, 뭔가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어뮤즈먼트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돈을 내고 타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 보면 풀이라고 써 있죠. 아까 그런 길이라는 쇼핑에 이런 것도 재밌겠다. 하나 해놓으면 뭔가 하나. 또 2019년 이후에 도시재생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쪽에서 지금 버너스인 대로 했지만 계속해서 외곽을 좀 확장의 추세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알버트 독의 밑에 쪽입니다. 하단 쪽에 워터텐 스트리트라고, 여기도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도 소매, 레저, 주거, 호텔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형에 있다. 그러니까 리버풀은 계속 그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 경제 활성을 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정부의 협력적 가버넌스, 아까 60% 이상이 참여한다는 말씀,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정체성을 유지하겠다. 우리가 제 책가 이제 앞으로 발간되는 책의 제 뒤커버에 나옵니다. 왜 유명한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건데,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컬한 그런 건축과 전통은 그게 주는 경제적 이득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아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혼용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 이미지를 장수 마케팅을 성공한 사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를 어느 섹션을 부분적으로만 개발을 하지 말고 전체 도시를 딱 놓고 여기는 문화, 여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도시 계획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너무 파셜로만 하니까 들쭉날쭉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통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의 명소 간단하게 뭐 5분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피어헤드 쪽에 리버풀 박물관, 비틀즈 동상, 여기 피어헤드 쪽입니다. 타이타닉 영웅 기념비죠. 그 당시 침몰했을 때 기관실에 있었던 몇백 명이 끝까지, 그 기관장이 우리는 승객이 다 탈출할 때까지 기관실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다 죽었죠. 그걸 기념하는 비가 바로 타이타닉 영웅 기념비가 이쪽에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던 제일 유명한 알브독 분야가 이쪽에 있는데, 비틀즈 스토리, 그다음에 테이트 리버풀,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 국제노예박물관이 있습니다. 가시면 그러니까 여기 한 바퀴 도시고 이 피어헤드 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리바라고요. 영국의 건축 협회입니다. 원래 런던에만 있어, 한 군데만 있는데 리버풀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건축 협회가 이쪽에 리바로스라고 위치해 있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 나중에 시내까지, 사실 리버풀만 보더라도 한 3박 4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는 근데 주로 이제 막 다니다 보니까 잠깐 몇 시간 보니까 되게 짧게 보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3박 4일 정도 천천히 한번 보시면, 뭐 거기서 우리 비틀즈가 노래했던 캐번 클럽에 가서 맥주도 천천히 드셔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버트 독 설명을 드렸죠. 아까 알버트 왕자 콘서트 이름을 따서 졌다. 비틀즈 스토리입니다. 비틀즈의 어떤 생애와 역사를 담은 90년도에 오픈했죠. 그래서 리버풀에서 필수 제1번 뭐 모든 선전의 영순위가 여기 들리는 데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사진
기억나시죠? 네, 이 사진. 그 다음에, 리버풀에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존 레논, 그 다음에 존 레논이죠, 이번.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입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두 분 이름 대기. 이 네 분 중에서 또 한 분. 네? 맞습니다. 조지 해리슨 2001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은 그 폴 맥카트니하고 링고 스타죠. 그래서 근데 상품 받으셨잖아요. 그럼 상품을 드릴 테니까 다른 분 지정할 기회를 드릴게. 자, 아니 맞히셨는데 다른 분을 여기서 이제 본인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드리세요. 별로 없으면 가리셔도 되고. 누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명의 그 1940년, 42년생의 저기입니다. 회장님보다 조금 인 것 같습니다. 몇 살 정도? 회장님도 40년생인데 전부 다 그 부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아들들이었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죠? 산업은 쇠퇴했죠. 일자리가 없어. 막노동을 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야, 그 당시 이제 막 음악 같은 거 좋아할 나이니까 20살 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지하에서 그냥 기타도 쳐보고 하다가 만든 게 바로 비틀즈라는 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비틀즈 보면 옛날에 뭐 태번 그 클럽의 지하 공간에 만들었던 걸 재현해 놓고 스토리에 이게 이제 비틀즈 거기 가보시면 이제 좀 헷갈리긴 하겠는데 펍하고 클럽이 있어요. 원래는 클럽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네? 여기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여긴 좀 돈을 내고 들어가요. 얼마인가? 5파운드인가요? 기억 안 나요. 이 형이 얼마죠? 10파운드? 내죠. 그거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그죠? 그 다음에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에 리버풀의 해양의 역사를 담아놓은 해양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트 리버풀. 원래 이제 테이트는 이제 테이트 런던의 모던과 같이 런던에 있지만 이쪽에 그 테이트 리버풀의 현대미술관을 여기다 위치해가지고 현재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등 세계 각국의 근현대 작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노예박물관도 이제 2007년도에 오픈했죠. 아까 말씀드린 노예제도가 그 당시 1700, 1800년대까지 되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던 역사죠. 1802년도에 폐지가 됐지만 하여튼 그런 노예의 삶과 그런 걸 좀 이렇게 되게 슬퍼요. 들어가시면 그런 걸 해놨고 피어헤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 박물관을 주로 세 가지의 그 어떤 건물들 로얄 리버, 쿤나드, 더 포터 리버풀 빌딩을 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 새가 두 마리 있죠. 보이세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는 어디 보고 있죠? 얘가 바다거든요. 바다를 보고 있고 얘는 어디를 보고 있죠? 시내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약간 얘 새 이름도 아까 얘기한 리버가 아까 진흙이라고 그랬지만 리버버드라고 하는데 이 새는 항구에서 배가 돌아오는 배들의 안녕과 그런 거를 기원을 한다고 지켜본다고 합니다. 또 이 새는 리버풀의 시내의 번영을 위해서 항상 지켜본다고 시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지켜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스토리 잘 만들어내요. 그죠? 그냥 다 같이 보고 있지 않고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디죠? 발틱을 갔더니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 갔더니 건물이 있는데 멋있게 지은 건물인데 한 집에서 세파트계의 동상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짓는 상대방 왼수지간의 집에 향해서 그쪽에 했더니 그 반대편의 집에서는 그 고양이의 붕댕이를 뒤에 이렇게 밀고 그렇게 동상을 해놨 봤어요. 하여튼 스토리를 만들기에 따라서 하는데 리버버드는 그런 하나는 대서양의 그 안녕과 그런 걸 했고 하나는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양쪽 보고 했다. 쓰리 그레이스입니다.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건물을 아름다운 산미신이라고 해서 매력과 미모와 창조적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게 각각의 건물이고 아까 말씀드린 쿤나드 빌딩, 리버풀 빌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 건축센터가 이렇게 리버풀 박물관 뒤쪽에 이렇게 생겼죠. 2017년도 무려 한 2년 좀 넘죠. 그래서 2년 좀 넘게 해서 여기다 놔서 건축의 역사나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뭐 설계하시는 분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입구입니다. 리바노스의 입구의 사진을 2019년도 예, 여기 샵도 있고 카페도 있고 워킹도 있고 전시도 하고 있고요. 타이타닉 기념비 말씀드린 대로 1912년도에 발생한 타이타닉 244명이네요. 그 사람들이 기리기 위해서 그 건물을 전했다고 합니다. 비틀즈 조각상이고요. 그 앞에 보시면 난 뒷모습이 더 이쁘더라고요. 앞모습보다. 그다음에 세인트 조지 홀이라고요. 지금 법원이나 그 재판 그런 행정 코트인데 이 건물이 상당히 그 당시에 그 리버풀 그리스 신전 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어가지고 되는데 상당히 그 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뉴욕인가요? 비틀즈 존 레논이 자기 팬한테 저격을 당해서 죽었죠. 그래서 수천 명의 그 팬들이 바로 이 앞에서 밤새도록 그의 명복을 빌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리버풀 대성당, 성당은 어디나 있으니까 웅장합니다. 설명 넘어갈게요. 메트로폴리탄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코트라고 해서 현대 예술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술가나 뭐 조각가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각종 전시를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리버풀 가장 오래된 현대 예술의 중심지라고 하고 그래서 2007년부터 더 블루코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디자인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BBC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도 리버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내용은 이번 주에 나가는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샤프트 공원이라는 데가 있고 알비온 하우스로 과거 타이타닉 이 호텔은 각 방을 타이타닉의 방하고 똑같이 꾸며놓은 거예요. 자면 주무실 때 그래서 그걸 또 기념 알비온 호텔이라는 게 바로 피어헤드 옆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안필드라고 그죠? 지금 영국에서 축구 프리미어 축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의 축구장도 젊은이들한테 우리 뭐 여기 계신 세대는 모르겠는데 젊은이들한테는 상당히 무조건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워크아트 갤러리도 국립미술관도 있고요. 리버풀 박물관 아까 말씀드리는 피어헤드 쪽에 리버풀의 모든 역사를 담은 리버풀 박물관도 있습니다. 리버풀 시청 스페이커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수직으로 과거 16세기에 지은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되게 뭐 식당하고 교육실, 뭐 샵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커지하고 좀 예쁘게 지금 돼 있는데 한번 가보실 만한 되고 나무하고 흙으로만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